웰컴백 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6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장문 독해가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해야 돼서 하루에 2개씩 나가는 분량이 평소보다 많게 느껴질 것 같아서 우리가 16강만큼은 그냥 문제 수로 같이 하루에 2문제씩 보는 걸로, 즉 지문을 1개씩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 하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도 선생님 유튜브를 다 본다고.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뭐하면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원하면 쌤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쌤이 이게 고질적이야.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영상을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영상을 한번 다시 보니까 뭐나면하고 왜나면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학생들이 2가지를 찝었어. 하나는 훌륭하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뭐나면 왜나면인데, 훌륭하다는 2년 전에 고쳤어요. 국어국문학과인 학생 하나가 선생님 훌에다가 융을 합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융. 그래서 내가 훌융 합하니까 훌륭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나면 왜나면은 못 고쳐줬어. 여러분 만에 하나 뭐나면 왜나면 고칠 줄 아는 학생 있다면 부디 부탁하건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또 흥분해가지고 자꾸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우리 문제를 같이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5화로 구문 독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아래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 친다면 41번과 42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 41번은 제목이 변함이 없고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다? 이번 대수능부터 어휘 문제로 변형이 됐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빈칸 문제다 또는 연결어구 문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 요번에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죠? 빈칸이 뚫려져 있었는데 대신 빈칸이 첫 번째 문단에 하나, 두 번째 문단에 하나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어휘를 풀 때보다는 읽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도 앞에 있는 부분 정도를 포착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A와 B 2개의 빈칸을 채우기로 했잖아. 그런데 위치상으로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따로 푼다라기보다는 첫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역접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아마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B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 문단의 맨 처음 을 이제 우리가 읽는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에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 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어휘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간과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무엇으로 설명해 줄 수 있냐면 습관 그 자체의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습관의 특징이 뭐한 거예요? 친숙함과 반복이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더디게 해주는 것이 이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여겼을 때 그거를 바꾸고 싶은데 그 습관을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것도 결국에는 친숙함과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선생님이 뭐나면 왜나면 하는 거랑 같은 걸 수도 있어. 내가 만에 하나 그 발음이 안 된다면 사실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그 단어를 쓰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전히 이제 습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이래서 습관을 못 고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지금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철학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학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고민이 담긴 그런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보시자면,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첫 문단 같은 경우에는 습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습관에서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문장만 더 본다면,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죠? 갑자기 identity라는 정체성이 나와. 우리의 지속적인 identity 정체성은 바로 시간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지냐면 바로 무엇으로? 습관의 완강함, 완고함, 지금 각주 표시되어져 있죠. 완고함으로 우리의 뭐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문독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습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철학적인 의미, 우리의 일상,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3번의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제목에 해당되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와 자기 자신, 즉 얘가 정체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가 바로 무엇이다? 습관이다가 이제 여러분들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섣불리 답을 고를 필요는 없어.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차라리 빈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빈칸까지 다 채우고 나서 제목을 유추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까울 수는 있겠습니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빈칸이라는 것은 주제문 파악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었는데, 이 A번 앞에 뭐가 보이냐면 so that이 보여요. 여러분들 so that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결론과 또 목적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번의 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 일단은 이 콤마 앞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앞부분을 좀 봤을 때, 자, 핵심적인 부분, 프로스트는 깨달았습니다. 예술가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커튼을 제쳐야 되는데 이 커튼이 바로 습관이라는 커튼을 제쳐야만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커튼을, 습관이라는 커튼을 제치고 나면 뭐가 보이겠어? 그 습관 밖에 어떤 영역들이 보인다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A번 뒤에 같은 경우에는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A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야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A번을 몇 번으로 추릴 수 있나 면 친숙한 특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보일 수 있게 됐다에 해당되는 4번과 5번으로 답을 추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B번을 한번 살펴봤을 때 B번 앞에서 주어가 뭐가 나왔냐면 습관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의 아주 견고하고 깊고 지속적인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과 4번이 답이려면 분리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5번이 답이려면 독립적이다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주제를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보고 나니까 답이 어떻게 됐다. B번은 사실 읽을 것도 없이 4번이 답이겠다라고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사실 이거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문단이 둘로 나뉘었을 때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별로 버릴 만한 문장이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이제 소재 또는 주제에 아주 근접한 그런 지문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선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조금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이제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어휘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버릴 만한 어휘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단어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단어를 선생님 좀 빼고 나서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좀 봤을 때 첫 번째는 conceal, 남학생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여학생들은 화장품 중에서 컨실러라고 해서 잡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그 컨실러 있죠. 그게 바로 컨실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실이 숨기다 감추다 남학생들은 암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wonder도 자주 나왔었는데 wonder이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penetrate가 왜 각주 표시되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어휘인데, 맞죠? 그래서 얘는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해서 뭐 햇빛 얘기 나올 때도 penetrate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으로 뭐 물이 통과하다라고 했을 때도 penetrate 많이 들어가고 얘는 우리가 특히 과학 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각주를 표시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자주 나오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지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우리 뭐죠? 그렇죠. 여기서는 습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습관의 완강함이란 이 tenacity가 엄청 중요한 단어라고 선생님은 보고 있어. 그래서 이따 리뷰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찝어주긴 하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빈칸으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도 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자료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 올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접속을 하시면 해당 영상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해석했었던 부분이다. 경향인데 뭐 하는 경향? 바로 습관을 간과하는 경향은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바로 습관 그 자체의 한 가지 측면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자꾸 왜 습관을 간과하냐면 생각해봐. 습관이라는 그 특징이 뭔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가는 거죠. 참고적으로 더 way를 수식해 주는데 뒷문장이 완전함으로 여기서는 init가 사용이 됐고요. how는 way랑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init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익숙함 또는 친숙함 그리고 반복됨이 우리의 감각들을 둔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또한 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둔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습관에 대해서 부연 설명 프로스트가 describe 묘사를 했죠. 습관을 뭐로써? 두꺼운 커튼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 두꺼운 커튼이 뭐야? 당연히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이 두꺼운 커튼이 첫 번째 감추죠. 우리로부터 전체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이 두꺼운 커튼이. 그리고 여러분들 prevent 나오면 빨리 목적어 from 동사 ing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해석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heavy curtain이 전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조차도 아는 것을 방해하게끔 만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eavy curtain을 습관에 대한 비유적 묘사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을 갔더니 나로니 데스가 나왔어. 이것뿐만 아니라야. 이 디스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앞에는 서론에 불과하고 본론은 여기부터가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습관 이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cut off 무엇을 차단하다가 나왔어. 그런데 아직 목적어 안 나왔죠.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그런데 이 which는 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맞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 뒤에 조금만 볼게요. 이거 학생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뒤에를 봤더니 우리가 have witness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목격을 해왔다가 되는데 뭐를 목격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뒤에 목적어 나왔는데요. 아니 여기서 a number of times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번이라는 부사 상당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목격을 했었던 어떠한 것들로부터 습관이 뭐를 차단하냐면 바로 근원을 차단하게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근원에 대한 수식을 봤을 때 심오한 인상 또는 생각에 대한 근원 그리고 나서 수식이 더 남았어. 바로 이러한 심오한 인상과 생각은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그것의 근원을 차단한다. 선생님 이거 수식이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them과 그 다음에 there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었다라는 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심오한 인상과 생각을 주는 어떤 근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했을 때 여러 번 목격을 했을 때 그 근원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전봇대가 있어. 그러면은 그 전봇대가 왜 있을까? 저기서는 왜 사용이 됐고 여기선 높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담겨진 의미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뿌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로켓만한 뭔가가 갑자기 설치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제가 뭐지? 라면서 그 안에 주어진 심오한 의미나 인상이나 생각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자주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습관이 그런 근원들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수식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서술형으로도 대비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꾸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이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냈을 때 그 한글에 적혀 있을 때 니은 또는 리을 뭐뭐의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는 것들을 미리미리 괄호를 쓴 다음에 여기서는 전치사가 들어갔어야 됐었나 아니면 관계사가 들어갔어야 됐었나 등등을 여러분들이 따지면서 풀어나가면 서술형도 사실 구문 독해를 함으로써 서술형도 잘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는 깨달았죠. 뭐를 깨달았냐면 예술가가 has to 해야만 해요. 걷어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5월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걷어내거나 찢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콤마 삽입절이 들어갔어. 걷어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찢어서 열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걷어내고 뭐를 찢어낸다라는 얘기 앞에서 언급했었던 바로 그 습관의 curtain 이것을 이제 걷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so that이 나왔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가 봐야 되겠죠. 가장 익숙한 특징들 즉 우리 세상에서의 가장 익숙한 세상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이전에는 안 보였었잖아요. 커튼에 가려졌어. 근데 커튼을 걷어냈어.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보여지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술가들이 느끼는 어떤 경탄이나 경의의 원인이 이제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술가 같은 경우는 뭐 하겠어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을 거야. 맞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습관의 커튼을 걷어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다시 더 집중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다? 철학자의 일이기도 하다라면서 앞으로는 철학 얘기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철학과 관련된 것을 우리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비록이 나왔죠. 비록 그 다음에 이때 같이 연결해서 가주어 진주어 체킹 해주세요. 우리가 it is sad that 하면은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종종 말하다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첫 번째 일단은 플라토나 아리스타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철학이 시작한다고 바로 경이로움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문장은 앞에 있었던 경이로움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이에요. 여기부터가 진짜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경이로움이라는 마음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도달이 되어질 수 있냐면 바로 처음으로 습관의 그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마디로 뭐 해라? 헤비 커튼을 뚫고 가라. 헤비 커튼을 걷어내라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역이 조금 다를 뿐 여기서부터 철학 얘기가 나올 겁니다. 7번째 지문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특히나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습관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 즉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몇몇 유럽의 철학자들은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하냐면 클레임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수식 싹 다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뭐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불교 전통에 있어서 많은 스승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철학자들도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클레임에 대한 목적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습관이 제공한다고. 대답인데 바로 무엇에 대한 대답? 우리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문제에 대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커튼을 이제 제쳐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그 커튼이 뭐를 막고 있었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었고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또 방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자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 콤마 뒤에 있는 that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클레임에 대한 목적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주장했냐면 우리의 지속적인 정체성 드디어 나왔어. 자, 정체성이라는 것이 시간과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정체성은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써? 습관의 완강함.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지 않았을 때 고쳐지지 않은 그 완강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자, 9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거나 그리고 아마도 비록 그것이 꽤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인데 이 사이에는 그냥 삽입절로 보시면 됩니다. 딱히 없어도 되는 문장,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습관의 애매모호함과 불명확함. 이거는 방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완강함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8번 문장에서는 습관의 완강함을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회의 하나의 정체성, 공동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습관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해졌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개성적 범주에 있는 미스테리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완강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이제 정체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갑자기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습관이 완강해지지 않았고 그 일부 습관이 애매모호하거나 일부 습관이 이제 독특하고 돌출적인 그런 행동들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의 개성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과 개성을 여러분들이 동일시 본다라기보다는 앞에서 습관의 완강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습관의 완강함과 애매모호함이 정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개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개성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문장을 봤을 때 결국 습관에 대한 질문은 분리할 수 없다. 이거 우리 아까 비번 문제 풀었을 때 나왔었던 단어였었죠. 우리의 가장 견고하고 깊고 끈질긴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즉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과 습관을 뗄 수가 없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습관을 완강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습관이 애매모호해지거나 아니면은 불명확한 어떤 습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개성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결국에는 무엇과 무엇?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와 습관은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철학 내용은 독해 지문에 많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장문 독해라고 해서 얘네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일단 어법도 되게 많았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법 잘 챙기셔야 되고요. 지문이 이렇게 길다라고 했을 때에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순서로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예술가에서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포인트, 그 다음에 마무리가 뭐였었죠?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포인트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빈칸이랑 관련돼서는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heavy curtain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왔었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어휘에서
찝어줬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습관의 완강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얘는 단답형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앞문장을 이해했을 때만이 우리가 습관의 모호함이나 습관의 불확실함이 어느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개성이라는 그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휘도 싹 다 체크해 주세요. 자, 사실 우리 빈칸에 있었던 두 군데 빵빵 뚫려져 있었죠. 걔네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을 회색 표시를 한 이유는 만에 하나 이거 순서로 냈을 경우에는 꼭 마지막 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은 이렇게 회색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수록 구문 독해를 냈을 때 뭐가 부족하냐면 구문 독해는 그냥 해. 주어 동사 그다음에 절 끊고 그다음에 괄호 치고는 잘 해. 근데 얘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용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구문 독해를 하다가 보면은 쭉 읽으면서 이해하는 독해 이해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것은 정독 예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실전처럼 그냥 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번 지문을 했을 때 내가 구문 독해하면서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라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전에서는 구문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쭉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가끔씩 특히 모의고사가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 있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실전처럼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풀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잘 염두를 해서 다음번에도 지문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6강에 5번과 6번 문제에 해당되는 세 번째 지문을 내일까지 실전처럼 풀고 정독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16강에 3번과 4번 문제에 해당되는 두 번째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